여기 주인공이 피가로. 이 서곡은 잘 됐어. 그냥 지금 급하니까 이거 같이 도망가려고 데리러 갔을 때 로제나가 화를 내거든. 당신. 굿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는 푸른 뱀, 청사의 해라고 합니다. 이 청사해를 맞아 여러분들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새해 첫 오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코치 전지성 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새해 첫 오페라는 네. 어떤 오페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 오페라는 네. 희극을 하자. 네. 희극. 비극보다는 희극이다. 이 네. 오페라의 희극은 드문데, 그죠? 비극이 많기 아닙니다. 때문에. 희극 오페라 매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희극 중에서도 네.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작품은 네. 여러분들께 제가 그 푸치니의 단 하나의 희극 오페라가 있어요. 단막 오페라. 근데 잔니스키키인데요. 아, 그것도 네네. 희극입니까? 네네. 잔니스키키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잔니스키가 내용 무척 재밌으나 네. 사실은 인간의 죽음에 관련한 것들 또 인간의 어떤 이제 아주 추악한 속내 이런 것들 다룹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푸른 뱀과 죽음. 근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네, 좀 무겁죠? 새해부터 죽음은 좀 그런 좀 것 무겁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바로 네. 이제 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릴 작품은 로시니의 정말 이제 걸작 중의 걸작이죠. Il Barbiere di Siviglia,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하는 세비야의 이발사.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네. 유명하죠. 네네,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이 전 세계에서 네. 굉장히 많이 연주를 네,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그 어떤 작품입니까? 세비야의 이발사. 일단은 이제 자키노 로시니라는 분의 이분의 이제 뭐 어떤 캐릭터나 이분의 어떤 살아오신 그 바이오그래피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작품은 너무나 유쾌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음악가 예술가들 중에 살아서 자기 생전에 정말 꽃을 피웠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을 즐겼고 그렇게 됐던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인생 참 재미나게 사셨다. 그럼 물론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요. 네, 그런 이제 로시니가 남긴 너무나 유쾌한 네, 아주 재밌는 극입니다. 제가 그 세비야의 이발사 제목을 네. 말씀을 하니까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어디서요? 이게 예전에 우리 어떤 오페라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오던 내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브라보. 여기 주인공이 피가로. 네. 맞죠? 너무나 브라보세요, 진짜. 네. 그 피가로가 그러면 우리 예전에 피가로에 결혼했던 네. 그 피가로 맞습니까? 너무나 맞습니다. 자, 네. 이제 너무나 유추를 잘하셨고 네. 기억력도 좋으셔서 네. 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가로의 결혼, 레노제지 피가로,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였잖아요. 모차르트 네. 작품이었잖아요. 이 작품 우리가 다룬 바가 있어요. 이미 몇 달 전에요. 네. 네, 제가 그 작품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연결되는 세 개의 이야기 중에 중간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그리고 네. 그 첫 번째 전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라고 바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세비야의 이발사가 그 작품이 이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소설가의 네. 작품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에르 보마쉐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도 뭐랄까요, 뭐 계몽주의에서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의 세 개의 연작 소설인 거예요. 아, 1편, 그 2편, 중에 3편. 그 중에 네. 오늘 작품은 1편인 거예요. 1편, 첫 번째 거. 네. 피가로의 결혼은 2편이었던 2편 두 번째 거. 네. 3편도 있죠. 3편도 네. 있죠. 3편은 뭡니까? 죄 많은 어머니, 라메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네. 죄 지은 어머니. 뭐 그건 잘 안 있어요. 한다는 거죠. 그것도 오페라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안 저는 보인다는 못 본 것 같아요. 연주하는 것을요. 네. 재밌겠네. 1편과 2편이 제일 재밌겠네. 그죠?
사실 3편도 네. 뭐 글쎄요, 그 재밌다고 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짓고 씁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너무나 좀 그래요. 아, 네, 좀 그래서 그래서 많이 올려지는 게 1편과 2편. 1편과 2편이고 특히 오늘 이 세비야 이발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루시니가 네. 이제 이 소설이 나오고도 한참 뒤, 한 30년도 더 훨씬 뒤, 1816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근데 소설이 나오자마자 매우 히트를 쳤기 때문에 동시대의 작곡가들부터 해가지고 꽤 여러 명이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거의 5명, 6명이 썼거든요. 루시니 이전에. 네. 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 승자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네. 패자는 잊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패자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비야 이발사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연주가 되고 있고요. 아, 다른 작곡가들도 네. 세비야 이발사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네, 네. 워낙 로시니가 네.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 전의 작품들이 다 잊혀지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로시니 시대에서는 그 이제 바이젤로라고 자기보다 이제 또 스승뻘의 또 그 대음악가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쓴 세비야 이발사가 이미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로시니는 자기가 또 그런 대음악가, 동시대 대음악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은 원래 세비야 이발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로시니가 발표했던 제목은 네. 알마비바 혹은 헛된 경계. 그러니까 알마비와 l'inutile precautione라고 하는 그런 다른 제목이었어요. 제목 좀 길죠? 이거 어렵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로시니의 나름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에 대한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전공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돌아가고자 했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작품 세비야 이발사라고는 원작의 제목을 찾아왔죠. 아, 원제목은 세비야 이발사예요. 세비야 이발사 혹은 헛된 경기예요. 사실 원제도 그래요. 뒤에 헛된 경기가 왜 헛된 경기가 자꾸 붙지? 왜냐하면 오늘 작품의 스토리를 네. 다 들으시면 그래서 헛된 경기구나 하고 알게 되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로시니가 오페라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수십 편 했어요. 네. 그런데 별로 알려진 건 없고 이 세비야 이발사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로시니의 많은 작품이 연주가 되지 않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작품은 매우 연주가 되지요. 그런데 로시니의 작품이 뭐 작품성이 없다거나 또는 동시대 흥행이 안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아닌데 현대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벨칸토 오페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벨칸토 시대 오페라들이 네. 요즘에는 많이 연주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목소리에 대한 미학, 그게 벨칸토잖아요. 네. 그 벨칸토 창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벨칸토 가수들은 평생을 수십 년을 그 연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미학 자체를 현대인들은 별로 반기지를 않아요. 아, 그렇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직관적인, 뭔가 더 직설적이고, 더 직관적으로 빨리 반응이 오고 그런 예술을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뮤지컬과 같은, 네, 바로 눈물 나고, 바로 화가 나고, 바로 재밌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의 미학으로 이렇게 깊게 오는 그런 거는 지금은 별로 즐기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시니가 상당히 네. 좋은 작품을 많이 썼군요. 매우 많이 썼어요. 비극도 엄청 잘 썼고, 희곡도,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네. 그렇게 이제 다작을 하셨고, 네. 또 속필로도 유명하셨는데, 로시니는 사실 자기가 작품을 썼던 기간이 글쎄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짧군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너무 젊을 때 그냥 절필하셨어요. 그냥 나 더 이상 오페라 안 써 하고. 30대 때 그만뒀어요. 30대 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네요. 절필. 아니 근데 이제 약간 그 단어가 난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이상 안 쓸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만하면 됐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자만이. 아니 정말로 전 유럽에서 완전 네. 슈퍼스타 대스타가 돼버렸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나는 후대인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을 돕겠어. 아. 약간 이런 모드였어요. 아, 멋진 일이었네요. 멋졌죠. 보니까. 아주 멋있는 멋쟁이에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세비야의 이발사.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피가로의 결혼에는 이 피가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네.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며, 등장인물은 또 누가 되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피가로의 결혼을 두셨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겹칩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네. 피가로뿐만 아니라, 네네. 크게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겹치는 사람들이 네네. 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가로 결혼해서 네. 꼰대가 있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 알마비바가 그 꼰대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꼰대 알마비바? 알마비바. 아까 알마비바? 네. 알마비바가 이제 로시니가 제목. 잡았던 제목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이름. 사람 이름이 그대로 네네. 나오는군요. 그리고 우리 오늘 작품에 나오는 로지나는 주인공. 네, 여자네요. 주인공 여자죠. 오. 알마비바가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은 두 번째 피가로 결혼에서는 꼰띠싸 백작 부인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 편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하, 결혼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구도인 거예요. 로지나가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백작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군요. 네. 결국 결혼을 했군요. 그분이 이제 오늘 편에서는 아직 처녀인 거예요. 아직 처녀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1편에서는 네. 그 로지나를 누가 유혹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방해자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랑을 이루어주게 하는 조력자도 있어요. 있고. 자, 다음에 요 이제 구도를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 네. 사랑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꼰대, 그 알마비반 거고요. 알마비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결혼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어. 이 방해자가 누구냐면요. 네. 돈 바르톨로 해가지고 네. 바르톨로 박사예요. 바르톨로 박사. 근데 이 바르톨로가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꼰대 하수인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기억이 나실까요? 약간 납니다. 약간 꼰대 편에선 좀 이렇게 음. 뭐랄까 좀 착한 편, 나쁜 편으로 유치하게 나누면 나쁜 음. 편에 속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뭐 바르톨로도 있었고 네. 돈 바질리오도 있었잖아요. 음악교사.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바르톨로는 그럼 바리톤이겠네요. 바르톨로는 바리톤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악당이 바리톤입니다. 발음도 바르톨로, 바리톤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난 이제 너무 자꾸 아재 개그를 하고 싶어서. 저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인사이트인데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박수. 네, 잠시 웃자고 쉬어가자고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자 바리톨로도 나오고 네. 바르톨로도 나오고 바질리오도 나와요. 바질리오. 네. 이제 이 편에서 음. 수잔나의 음악교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 1편에서는 로지나의 음악교사로 나와요. 아 로지나의 음악교사. 네. 결국 같은 음악교사네요. 음악교사예요. 그 음악가니까 네, 네, 네. 그 나오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등장인물 피가로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네. 주인공이죠. 피가로는 근데 여기서 피가로가 주인공 맞긴 맞습니까?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네, 네, 네. 이제 나는 주인공이 여러 명인 거죠. 알마비바. 알마비바도 주인공이고요. 음. 피가로는 알마비바와 음. 이 로지나의 사랑을 이어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역할로 나오죠. 이 편에서도 네.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약간 그런 네. 역할을 이 편에서는 조력자가 아니라 음. 자기가 수잔나랑 결혼을 하는 장인데 하죠. 이 백작이 방해를 하죠 오히려. 네, 방해를 하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맞아, 세상 맞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음. 그래서 이쁜 여자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으죠. 자기 애인인 수잔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모두가 똘똘 뭉쳐서 그래서 골탕을 먹이는. 골탕을 먹이는 그런 음. 이야기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희극이죠. 네, 네. 네. 코믹이었고요. 이것도 코믹이고. 이것도 코믹이고요. 네. 그럼 이제 피가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뭐 하녀가 네. 피가로 결혼에서도 하녀가 있었어요. 네. 마르첼 리나라고. 네, 네. 네, 이 편에도 그 1편에도 하녀가 있어요. 음. 근데 이름이 달라요. 베르타예요. 네. 등장인물이 꽤 많다, 그죠? 뭐 더 있긴 합니다. 네. 뭐 피오렐로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쨌든 네네. 중요한 가장 무대에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지금 6명? 이제 말씀드린 6명이네. 네네 그쵸. 네. 오.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스토리는 네. 일단은 이제 이야기로 풀어가기 이전에 네. 서곡 이야기도 네. 또 한번 해드리면은 네. 재밌지 않을까. 네. 서곡? 네. 오. 오페라 서곡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네네 그게 이제 오버처 네, 오버추어 음악이죠.
그러니까 오페라 서곡 오버처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서곡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심포니아라고 그래요. 아, 심포니아. 네, 심포니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 첫 곡이 다 네. 심포니아인데 어떤 오페라는 서곡이 더 유명해진 오페라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오페라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매우 좋아요, 서곡이.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원래 이 오페라가 이 서곡이 아니었어요. 다른 서곡이 서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럼 없애버리고? 아니, 없앤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너무 웃긴데 네. 그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서 다만 페루투타에 했다고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로시니가 서곡을 썼어요. 네. 이 작품으로.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를 뭐 차용해서 썼냐. 이렇게 처음에 그 알마비바의 세레나데가 있거든요. 그 세레나데 멜로디도 좀 넣고 그리고 스페인의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스페인 뮤직의 냄새가 나는 그런 서곡 하나 썼대요. 네. 근데 무슨 연유인지 잃어버렸대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악보를? 서곡 악보를요. 에헤이. 그럼 서곡 악보 연주를 한 번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네. 근데 서곡 악보를 잃어버렸는지 뭐 이렇게 뭘 엎어서 이게 엎질러져서 안 된 건지 무슨 경위인지 정확하게는 어디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썼는데 없어졌대요. 한때 없어졌어. 근데 보세요. 네. 이 작품이 네. 이게 이제 1816년에 그것도 2월에 초연이 됐거든요. 네. 발표가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작품의 작품 의뢰를 언제 받았냐면 1815년 12월에 그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은 1년도 채 안 됐네요. 1년이 아니라 3달, 그러니까 이제 3달도 안 남은 거죠.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의뢰를 받았다고요? 네네, 이 작품을 의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2달 만에 작곡을 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로시니는 이 작품을 자기는 뭐 13일 만에 썼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오페라를 네, 13일 만에 쓰고. 뭐. 천재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예요. 네. 근데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로 했고, 음흠. 그 초연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서곡을 썼는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연주되고 있는 서곡은 네. 로시니의 다른 오페라에 있던 서곡이에요. 아, 다른 오페라에 있는 속을 네. 갖고 왔네, 급해서. 네. 네. 일단은 네. 쓰고 보자. 네네. 연주하고 보자. 네. 막을 올리고 보자. 네. 이 뜻이었네. 네네. 근데 그 오페라는 어떤 오페라입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 영화 엘리자베타라고 하는 이 작품보다 이게 16년이니까 이 작품보다 좀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됐던 오페라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 서곡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1816인데 1813에 발표된 그 팔미라 아우렐리아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원래 그거예요. 그 작품의 서곡. 아, 거기에 있는 서곡을 일로 갖다 쓰고 결국은 네. 서곡 돌려막기. 결국 이게 유명해지고 그 작품들은 별로 안 유명해져서 그쵸. 그 작품들은 사람들은 잘 됩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그쵸. 원래 서곡은 오페라의 음악적 내용을 조금씩은 담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음악적으로. 그런데도 이 서곡이 굉장히 매우 잘 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시니도 알겠죠. 이 서곡은 잘 됐어. 아, 그냥 지금 급하니까 이걸로 하자. 그런데 이런 느낌. 제가 보기에는 뭐가 인자는 있습니다. 그 서곡이 거기에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맞는 건데 인자를 딱 만났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빛을 보고 하나의 작품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곡 때문에 이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가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서곡 좋아요. 저는 세비야 이발사 서곡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들 서곡 따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자, 그래서 서곡이 유명했고 끝났어. 서곡이 연주가 되면 이제 작품이 사랑에 빠진 로지나를 향해서 세레나데를 하는 알마비바 백작의 씬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알마비바가 로시니한테 반해서 로시니는 작곡가. 아, 이게 헷갈립니다. 큰일 납니다. 로지나한테 애정 공시를 펴는 걸로 시작이 되는군요. 그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항상 그 기원이 되는 원작의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작 소설인데요. 네, 원작 소설이군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 경위들이 좀 나와요. 뭐냐면 현재는 세비야잖아요. 오페라 제목에 맞게. 그렇죠. 세비야인데 알마비바는 로지나를 마드리드에서 봤어요. 스페인 마드리드는 이제 한 중간, 스페인이 이렇게 크면 한 중간에서 살짝 고기쯤에 있잖아요. 근데 세비야는 무척 남단이에요.
여기서 여기 거리가 400km가 넘어요. 한참 머네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마드리드에서 우연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 맞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방팔방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어디 사는 어떤 여인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세비야에 온 참이에요. 아, 네, 세비야, 이런 내용이에요. 세비야에 있는 여인이었군요. 네, 네. 세비야에 미인이 많은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대답을 못하겠어요. 근데, 네. 이게 좀 약간 번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발사가 등장을 하죠? 이발사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애정 펼치거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 좀, 그 또래의 그 부류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을 예를 들면 네. 뭐 교수가 나온다든지, 뭐 학자가 나온다든지, 네. 뭐 의사가 나온다 이런 거는 뭐 그 부류에 네. 이발사는 전혀 뜬금없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맥락 없는 질문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뭐냐면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조력자인데 네. 교수거나 조력자가 학자면 멋지잖아요. 근데 조력자인데 즉 이발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헤어 디자이너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존경받는 그렇죠. 직업이지만 그렇죠. 그 시대에는 사실 평민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귀족들의 어떤 서비스를 아하. 해주는. 아, 감 잡았습니다. 예, 오셨군요. 음. 근데 이 피가로의 직업이 이발사인데 사실은 피가로는 이발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뭐 무슨 약도 처방해주고요. 뭐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요. 연애편지 배달부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네요. 뭐도 고쳐주고 막 그래요. 하는데 이 피가로의 이런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대귀족 알마비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부르주아의 성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르주아 그걸 약간 비꼬기 위해서 네. 이발사를 등장을 시켰군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는 평민이지만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백작이 직접 연애편지 들고 막 뛰어가서 네. 전달해주고 답장 받아도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오페라의 그 초반부에 백작의 세레나데는 2번이나 나오거든요. 처음에 막에 올라가자마자 세레나데를 한번 부르고 그 세레나데는 자기가 조직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레나데인데 실패를 합니다. 네, 그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인의 창문은. 근데 피가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피가로의 조력을 얻기 시작한 다음에 2번째 세레나데를 또 부르는데요. 그때는 창문이 열립니까? 열려요. 창문이 서로 열려서 당신의 세레나데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네. 있습니다. 네. 피가로. 그렇죠. 피가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피가로를 만난 다음에 네. 뭐가 일이 된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원래 그 집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지나는 원래 이 남자한테 응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세레나데를 부를 때는 집에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마치 사냥개와 같이 자기를 감시하고 감금하다시피 하는 바르톨로가 함께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창문을 못 열은 거예요. 거예요. 근데 2번째 세레나데를 부를 때는 바르톨로가 외출해서 없었어요. 그 바르톨로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톨로는요. 악당으로 나온다면서요. 바리톤이기도 하고. 바리톤인데 네. 일단은 이제 귀족입니다. 네. 로지나도 귀족의 혈통이에요. 네. 근데 이 로지나를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고아가 된 이 아이를 먼 친척이어서 후견인이 되어서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의사고요.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모 뻘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귀족이고 돈도 많고 나이가 많다. 근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매우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설정인데요.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전형적인 어떤 캐릭터의 배치인 거죠. 풍자네요. 네네. 자, 이런 사람들은 늘 하인 하녀들에게 당하죠. 그렇죠. 그게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전형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이탈리아 가명극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은 자기 하녀가 아니라 자기가 키워준 로지나를 어렸을 때부터 걷어서 키워줬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아하. 아이에게.
뭔가 있다. 그죠? 근데 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어떻게 음. 할 수가 없어서 보호해주면서 키워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송년이 됐잖아요.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는. 야, 나쁜 사람이네. 네. 정말 악당이네.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딸처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든 남자에게 방어막을 치는 바르톨로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 인간은 똑같네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시대도 그런 네, 일이 사람의 있군요. 욕심이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르톨로는 방해 작전을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알마비바는 어떻게 하든 로지나한테 환심을 그렇죠. 사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이 오페라는 계속 그거예요. 이 집에 침투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로지나와 접촉을 하려고 대드는 알마비바와 어떻게든지 이자를 막으려고 하는 바르톨로와의 대결이에요. 대결이고 네.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피가로가 아주 영리하게 잘 중간 역할을 막 해주는 해주면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재밌게 이제 코믹하게 벌어지면서 몇 개의 장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 희극 코믹극이 사실은 노래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노래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로시니의 위대함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유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에 박히는 멜로디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대한 작곡가들의 것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유명한 노래를 좀 소개를. 그냥 뭐 딱 들으면 아시는 거 있잖아요.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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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가로. 네. 네, 이런 노래. 그게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네. 나는 그게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줄 착각했습니다. 네, 바로 이 작품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피가로 등장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피가로가 등장할 때 부르는 네, 노래군요. 네. 그럼 누가 불러요, 부르기는? 피가로. 아, 피가로가 불러요? 자기 자아도취적인 노래. 아, 자아도취적으로. 나는 너무나 바쁘다. 나는 너무 다재다능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만 찾는다. 맞네. 이런 말을 맞네. 하는. 나는 연애 편지도 줘야 되고, 피가로 어디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사람들이 엄청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만 오시오. 막 이런 말하고. 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노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 다지를 쳤습니다. 오, 야, 이거 지금 이 시대의 피가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아니, 네.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연애편지도 막 대신 써주고, 고참 연애편지 되게 대신 써주고 비슷하네요. 그랬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야. 피가로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군요.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는 바로 그게 이 오페라를 몰라도 그 노래를 그 노래는 안단 다 말이에요. 알거든요. 그게 로시니의 힘이에요. 야, 그거 말고 또 노래가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너무 많죠. 뭐 예를 들면 로지나의 아리아 까바티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나보체 뽀꼬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나보체 뽀꼬파 해가지고 그럼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세레나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 하면서 그 목소리에 대한 자기 이야기. 자기도 사실은 마음이 떨려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자들은 네. 세레나다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세레나데를 불러본 적은 없지만 노래로 되는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요? 분위기는 멋질 것 같아요. 장미꽃 하나 탁 들고 로맨틱하죠. 세레나데를 부른다. 아, 너무 로맨틱하죠. 네, 그리고 세레나데는 항상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곤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스페인에 가면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사람은 그러지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문자하고 왓츠앱하고 그렇게 전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 세레나데를 두 번 부르잖아요. 네. 알마비바 백작이 네. 첫 번째 세레나데랑 두 번째 세레나데랑은 네. 다릅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비슷하다는. 다른 노래예요. 노래도 다른- 다르고요. 우선은 첫 번째 세레나데는 알마비바가 자기 하인도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잖아요. 네. 악단을 이끌고 갔어요. 아예 네. 악단까지 데리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보란 듯이 하고서는 약간 과시를 네, 했군요. 그런 느낌의 세레나데예요. 음, 아주 절절하지만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가로가 네. 다 기타 치면서 하라고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아예 네. 코치를 하네요. 하는데 그 두 번째 세레나데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네. 나는 내 이름은 린도로고 사실은 아니죠. 알마비바죠. 가짜 이름을 말해요. 내 이름은 린도로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과 어떤 것들 다 속이고서는 세레나데를 부른단 말이에요. 신분 세탁을 하네요. 합니다. 보통 우리 신분 세탁은 좋은 쪽으로 하잖아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네. 네. 신분 세탁을 아주 낮춥니다. 왜 학생이고. 왜 그럴까요? 아,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나는 네. 마드리드에서 온 대기조 알마비바 백작이다. 이러면 여자가 더 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혈통과 혈통 간의 어떤 그런 무의미한 만남 또는 나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여자들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 약간 자기 신분을 네. 세탁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네요. 어떤 진심을 원했던 거예요. 여자들의.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우리 피가로 결혼할 때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혁명 일어나기 전에요. 네. 귀족들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동네 처녀가 귀족이라고 했을 때 접근하면 처녀가 뿅하고 반하지 않아요. 절대 도망가지.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 나한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한번 그냥 하고 유희를 그냥, 위해서 네. 접근을 한다는 나는 버려질 생각을. 거라는 거 아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접근을 할 때 신분을 속이고 난 가난하다, 난 학생이다, 난 당신과 사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연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맺어지면은 여자들은 네. 나중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면 네. 횡재네, 횡재. 이 작품의 끝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땡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네. 바로 이제 이야기가 너무나 뒤로 가긴 하지만 네. 그 얘기만 바로 해드리면 네. 수잔나가 아니죠? 로지나가 한번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바르톨로가 로지나에게 그 이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시키려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을 해요. 그자는 사실은 거짓말로 여자들을 꿰어서 그 마드리드에서 왔다는 알마비바라고 하는 대귀족 그 작자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여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공급책이다. 나쁜 놈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나쁘게 표현을 하네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 로지나가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런 줄 아는 거 보고. 그런 줄 알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백작이 로지나를 데리러 가요. 같이 도망가려고 데리러 갔을 때 로지나가 화를 내거든요. 당신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기쁜 거지.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진심으로 날 사랑하게 된 거구나.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저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주냐면 당신이 들었던 그 백작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나다. 근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는 중간 잭도 역은 아니고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그 백작이다. 그렇게 했을 때 둘의 이제 어떤 뭐랄까 그래서 결혼을 이루어지는 거죠. 결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결혼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이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피가로는 그 2편에서 백작의 저택에 살게 된 거죠. 거기서 수잔나를 만난 거. 근데 이 코믹한 요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주로? 일단은 두 개의 네.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자, 피가로는 직업이 뭐죠? 이발사입니다. 이발사죠. 네. 이발사가 제일 잘하는 건 사람들을 변신시켜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이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가발을 씌운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당시 중세 이후에 어떤 귀족들의 문화라는 거는 어디 파티를 가도 가발이고 다 가발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가발을 쓰고. 네, 남자도 가발 쓰죠. 지금도 네. 영국 법정에서는 가발 아닌 가발을 쓰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피가로는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장기를 10분 발휘해서 네. 이 사람을 변장시켜서 변장을 시켜서 그 집에 침투할 수 있도록 2번을 만들어줘요. 그게 약간 코믹한 요소가 생기겠네. 그 해프닝이에요. 그 해프닝이 첫 번째는 뭘로 네. 변장시키느냐? 뭐. 술 주정뱅이 군인으로 변장시켜줘요. 이야, 그걸 정말 재밌겠다. 네. 코도 좀 빨갛고, 네, 네. 눈도 조금 풀리고.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집에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난동 부리고, 야. 일부러 바루톨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웃기는 네. 장면이 네, 되네요. 네, 네, 네. 계속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열받게 하려고. 네, 또 바르톨로잖아요. 바르톨로인데 네, 바르바로 씨. 아까 제가 뭐, 문감했던 네. 거 맞네요. 뭐 바르발로 씨. 그런 뭐, 네. 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침투 목적은 뭐냐? 음. 아무리 둘의 어떤 이제 마음이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약간은 확인이 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봐야죠. 남녀라는 게 서로 얼굴을 봐야 마주하고 불꽃이 튑니다. 뭐 네.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원해. 그렇죠. 난 널 너무 정말 사랑해. 이게 약속이 딱 되면 데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술주정뱅이로 그것도 군인 술주정뱅이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이 들어가서 집에 만났어요.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온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다른 남자는. 네, 항상 막고 네, 있었으니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남자는 없는 그 거야. 음악 교사 바질리오하고 피가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들어왔어. 네. 근데 이 남자가 술 취한 병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야, 어떻게 네. 들어왔네. 그 이제 그것도 당위성 하나 주죠. 뭐 나는 무슨 뭐 사령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하루 동안 잘 거다. 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문서를 지닌 사람은 여기에서 그 집에 가서 하루를 잘 수 있게 허가하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서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바르톨로는 거기에 대응해서 나는 그런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증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야, 완전히 뭐 칼과 방패의 창과 네, 방패의 대결을 문서의 대결인데 재밌네요. 그 과정에서 네. 막 자극하고 하다가 막 결투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로지나 무슨 소동이 나서 이렇게 와보잖아요. 근데 저 사실은 린도로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곤소곤해서 알려주고 어머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결국 보긴 보네요. 내가 당신께 편지를 하나 써갖고 왔으니 당신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당신의 손수건을 떨어뜨리세요. 그럼 제가 그때 이제 제 편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그 손수건 죽는 척하고 제 편지를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접촉들인 거예요. 야, 편지 한번 전달하기 정말 힘들다. 요새는 그냥 뭐 문자 띠띠띡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결혼 안 하나? 그럴 수도 너무 있죠. 쉬워서. 내가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이게 장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되겠죠. 요새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연애 편지를 써서 손으로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저기 창 밑에 가서 아파트라서 너무 높아서 창 밑에는 안 되겠지만 이게 좀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네. 어렵게 얻은 사랑인 네.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런데 네. 또 다른 코믹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변신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군인 씬의 마지막이 좀 진짜 웃긴데 그게 1막의 피날레인데요. 그게 일막의 편입니다. 네, 그 군인까지가 1막의 소동이에요. 네네. 자, 1막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느냐. 네. 자, 근데 이제 진짜 군대가 그 집에 온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오. 군대가 와요. 오.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 의하면 왕자의 뭐 군사가 이 세비야에 이제 하루 동안 주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진짜로 군대가 와요. 그 사람 들통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치. 피가로랑 꾀를 짰는데 그래서 이제 바르톨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저 사람 이상한 협작꾼인데 저 사람 빨리 누구냐고. 색출해가지고 잡아가시오. 음. 이상한 자가 왔어 했는데 이게 안 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면 알마비바가 거기에 이제 대장 있잖아요. 군대 대장. 네네. 대장한테 자기 신분증을 보여줘. 그냥 이렇게 해서 탁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탁 보여줬을 잡을게요. 때 그때 귀족이야. 하고서는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얼어붙은 또 씬도 있어요. 모두가 얼어붙는 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시니가 참 곡도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완전 다 얼어붙은 음악을 또 썼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저 사람이 체포를 못하지? 저 사람 뭐지? 하고서는 또 이제 혼란 속에서 끝이 나는 게 1막입니다. 일막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군요. 그럼 이게 전체가 2막으로 되어 있죠? 네네, 전 2막이에요. 네, 한 2시간 반 정도? 네네. 조금 그렇게 길진 않다, 그죠? 2시간 그쵸. 반. 근데 뭐. 오페라 부파가 네. 2시간 반이면 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쵸. 네네. 자, 그러면 2막에서의 또 코믹한 장면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네. 술 취한 군인 사건이었고. 네, 변장 사건. 네, 거기 이제 진짜 군대가 오는 바람에 네. 이제 큰일 날 뻔한. 네, 탄로 날 네네. 뻔했죠. 그 두 번째 변장 사건으로 이 오페라가 시작이 돼요. 바로 네, 네, 2막이 건너뛰는군요. 네, 2막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뭘로 변장하죠?
뭘 것 같아요? 이 집안에 또 침투하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 변장을 이게 한 번 더 해줘요. 아까도 일막에서 나오는 그 술조정뱅이 군인도 상상이 안 됐는데 뭐죠? 이상은 네. 수도승 음악가로 나와요. 아하, 이것도 상상을 네네. 불허하는 그래가지고 이상한 수도성? 뭐 수도사? 수도사. 수도승이라고 하면 승려 같은 느낌이죠. 네, 수도사. 약간 수도원에서 자기는 오르간을 배우고 있는데 자기 스승이 이 집의 음악 교사인 돈 바질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바질리오의 제자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은 돈 알론조다. 돈 알론조. 그렇게 해서 네, 이름은 알론조. 로지나를 만나러 오는군요. 근데 이제 만나러 온 경위가 뭐예요? 갑자기 왜 오겠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알리바이가 뭐냐면 네. 내 스승이 음. 갑자기 병이 깊어져서 이 집에 올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바르토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수상쩍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예민한 촉각이 네, 싹 발달이 되죠. 굉장히 예민해요. 이 오페라에서. 그래도 네. 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자의 어떤 것들을 딱 잠재우는 뭔가 떡밥을 하나 딱 미끼를 던져요. 누가 던집니까, 떡밥을? 돈 알론조를 변장한 알마빌바가요. 아, 네. 어떤 떡밥이죠? 이게 뭐냐면은 네. 자기가 편지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편지.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문서였는데 이 집에 꼭 묵어야 된다는 문서였는데 이제는 편지가 발견이 됐어. 이게 이제 시대의 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편지, 네, 또 문서, 문서 그다음에 네. 누구를 또 이렇게 모함을 하기 위해서도 또 가짜 편지 이런 것들이 오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식도 다 우리는 소식에 밝다 이거지. 네. 그 음악 교사인 돈 바실리오는 원래 소식에 능하고 입쟁이잖아요. 말쟁이. 항상 그랬잖아요. 그 피가로 결혼해서 그랬잖아요. 네, 네. 안 해도 되는 말하고 사람들 막 만든 그런 거 분란 만들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마드리드에서 꼰대가 왔다. 그자가 로지나를 사랑한다. 이런 자기가 소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자를 뭔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편지를 자기네들이 다 입수를 했고, 그런 이야기,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 또 한 침투를 합니다. 그 바르톨로가 약간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바르톨로가 이자를 내 편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렇게 들일 들어오게. 수 있도록. 그래? 그래? 들어와봐. 그래,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참에 또 한 로지나가 오지요. 근데 로지나한테는 속닥속닥 저리 도록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도 편지 줍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안 주고요. 네.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음악 레슨을 하거든요. 너무 웃겨요. 음악 레슨 하면은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네, 그죠? 어떤 둘만의, 디스턴스가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음악 하잖아요. 근데 그 음악 레슨을 하는 중간중간에 바르톨로는 그 방에 또 이렇게 사냥개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딴 데도 안 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자식 이렇게 지켜보듯이 똑같네요. 그렇지. 공부 하나 안 하나, 딴짓을 하나 안 하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음악 레슨이라는 게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톨로가 조금씩 조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지. 음악 듣고 있으면 자기도 머리 졸리죠. 조금 졸 때 이들은 갑자기 손등 키스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야, 재밌다. 뭔가 사랑의 노래를 갑자기 부르고 그리고 다시 바르톨로 눈을 바짝 뜨면 다시 또 옛날 안 하는 척하고 레슨 일반적인 레슨인 척하고 그러는 중에 피가로가 또한 들어와요. 와가지고 피가로도 이제 피가로는 이제 조력자니까 어떻게든 둘이 붙여주려고. 저기 쟤네들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면도를 제안합니다. 바르톨로한테 오늘 면도를 하십시오. 아예 바르톨로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감시를 못하겠고 못게. 근데 야, 그것도 재밌네. 이발사니까. 근데 바르톨로가 싫다. 나는 오늘 안 하겠다. 난 내일 할 거다. 그러거든요. 쟤네들 계속 봐야 된다. 감시해야 되니까. 근데 피가로가 난 내일 바빠요. 오늘 해야 돼요. 내일 군인들도 엄청 이발해줘야 되고 누구 백작부인 누구 머리도 해줘야 되고 난 내일은 바빠. 오늘이어야 된다고. 야, 그 이발사의 역할이 맞네요. 그 제목이 세배야 이발사가 그렇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맞아요. 역할이군요. 그래서 막 할 일 없이 알았다 하고서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면도를 받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 둘은 약간의 이제 뭐랄까 긴장감이 좀 느슨해졌잖아요. 또 그 이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둘이 사랑은 속삭이다가 사실은 속닥거리면서 아 사실 내가 변장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 말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와서 듣고 있었던 거야. 누가? 바르톨로. 바르톨로 면도 끝나고 와서 벌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변장 너 이 자식 너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네 또 소동이 막 벌어지고 아 참이에요. 재밌겠다 진짜. 이게 두 번째 이제 또한 이제 그 해프닝이고요. 해프닝이 됐네. 그래서 결국은 네. 아까 다시 이야기는 결말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네. 사랑을 속삭여서 네. 성공을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결말로 가는 거네. 그죠? 결말로 가는데 네. 이제 그런 갑자기 이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톨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 오히려. 오늘 당장 결혼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은 지금 이상한 돈 알론조라는 이상한 놈도 왔다 갔다 거리고 무슨 마드리드에서 그러니까 바르톨로는 지가 빨리 오늘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마드리드에서 이상한 뭐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자도 오고 로지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안 되겠다 이거 불안하다. 야. 그래서 오늘 결혼하겠다 해서 자기 이제 하인의 바질리오를 시켜가지고 공증인을 준비시켜라. 결혼 공증인. 야 이게 또 소독이 벌어지겠네요 또 한바탕. 공증인을 준비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또 피가로가 먼저 술을 써가지고 야 피가로 머리 좋다. 네. 그 같은 공증인인데 네. 그 공증인에게 내 조카와 또 내 조카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 당신 준비해 주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부르고 또한 뭐 돈으로 매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밤중에 로지나를 데리러 이제 백작에 갔을 때 로지나는 또 그 사이에 바르톨로의 어떤 작전 때문에 좀 오해를 한참이죠. 네. 저자는 나쁜 자야. 사실은 날 팔아 넘기는 자야. 뭐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이제 아니다. 사실은 내가 백작이다. 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리고 로지나는 이제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사랑이 확인이 된 다음에 공증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요. 네. 특히 이탈리아는요. 네. 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결혼이라고 한다면요.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결혼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은 피가로, 한 명은 바질리오로 증인을 삼는데 바질리오는 사실 바르톨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하게 만들어요. 통고를 들이대면서 너 머리에 구멍 날래? 아니면 돈 받고 증인 쓸래? 네, 이렇게 돼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거의 같은 방법을 쓰네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돈, 폭력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매우 즉시 이자 증인으로서 이들의 결혼의 증인이 되고 그 결혼은 성사가 되고 바르톨로는 그 다음에 도달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벌써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야. 내가 니네들이 뭐 설치했던 이상한 사다리도 다 치우고 니네가 어떤 것들 못 버리게 아주 경계를 많이 섰는데 내가 했던 그 경계는 헛된 경계였구나. 그래서 헛된 경계구나. 네, 역시 마음은 곱게 써야 된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건가요? 네,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이 피가로가 엄청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그렇죠. 피가로 아니었으면 진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네. 이 그렇죠. 백약이 무효라고 백작도 무효네. 맞아요. 피가로가. 그래서 피가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편이 이제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그 역할을 수잔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자기가 결혼을 안전하게 보통 그 해야 되는데. 제목이 사실은 이름이 제목으로 올라가기가 이게 주인공 아니면 어려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피가로가 주인공일 수도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 1편이요? 네, 1편에서. 그렇죠. 그 2편에는 아예 대놓고 피가로의 결혼이야. 피가로의 결혼이야. 피가로의 결혼이죠. 네. 야, 1편은 세비야의 이발사 네. 피가로잖아. 그렇죠. 그 1편도 피가로고 네. 2편도 피가로네.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극에서는 뭐 원탑, 투탑 뭐 이렇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로지나의 어떤 부분도 상당히
너무나 캐릭터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고요. 로지나 가련하게 보이죠? 안 가련해요. 로지나 막 갇혀 살고 그러는데요. 틈만 나면 저 영감탱이 걸려가지고 내가 저자한테 당할 줄 알아? 막 이런 대사 하고요. 네, 너무나 영리해요. 재밌네, 네, 재밌네. 네. 야, 여러분들 혹시 올해 세비야 이발사 어디서 공연하는지 제가 나중에 올라가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코믹하고 유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패러독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작품입니다. 원래 첫 작품 세비야 이발사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